요즘에 이제 취업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차는 취업 솔직히 일거리는 거의 없고 이제 그지 같은 일자리들밖에 없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 먹고 사는 게 급하다 보니까 우선은 두 가지 직종이 있어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직종이 있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직종이 있어요.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가장 많이 취업했던 데가 콜센터였거든요. 진입장벽은 낮고 사무직이면서 그렇다고 월급은 그렇게 높진 않아. 이제 콜센터 받는 급여 대비 이제 항의가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는 나는 그렇지 않지만 주변에 또 의댕이 뜨댕이들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진입 장벽이 높은 곳에 가야 그나마 좀 스트레스를 적게 받거나 무시를 덜 받는 느낌을 받고, 그게 이제 보통은 진입 장벽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학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경력. 대표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번 시간에 어떤 아이가 공부도 되게 안 했는데 본인하고 비슷한 레벨의 사람을 만날 거다. 이제 제가 비유를 했던 직종이 택시기사를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일반 개인 택시 말고요. 개인 택시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 월급 받는 택시기사분들 진입장벽이 낮아요, 요즘엔. 그게 산학금이라는 개념도 있고 돈도 많이 못 벌긴 하는데 어쨌든 간 진입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놓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택시기사 일을 하는 거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핸드폰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해, 게임만 해. 그런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무슨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뭐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모습에, 그렇죠. 저는 지금 얘기하려는 게 그거예요. 어떤 직종이든 그 안에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아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개인 택시를 사는 거예요. 2억인가 뭐 1억 얼마인가 내고 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뭐 쿠팡 배달도 하고 저녁 때는 대리기사도 뛰고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어떤 일이든 합법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할 생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댓글 다신 분은 곡해하시진 않으셨는데 하나하나를 곡해해서 마치 제가 누군가를 비하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뭐 안 해본 일 없죠. 용접부터 시작해서 뭐 막노동부터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차근차근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차근차근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자기가 하루하루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이과 문과 얘기를 할 건데 준비도 안 된 뭐 이과 가고 싶어하는 이과 호소인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적성? 이거는 저는 솔직히 준비되고 안 되고의 차이라고 보고요. 적성이라는 거는 호불호의 개념이긴 한데 사회에 살면서 자기 적성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엄마들은 뭐 애들한테 괴롭힘 당할 거 그게 적성에 맞아서 엄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세상의 자기 정체성은요, 난 누구의 엄마, 난 누구의 아빠, 나는 어디 부장, 나는 뭐 하이닉스 뭐 사원, 좋겠다. 근데 그런 거로 사람은 살아요. 이게 웃긴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인간은 자기의 정체성에 입각해서 살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면은 뭐 문과 이과 선택하는데 우리 이과 가야 되는데 어쩌라고 도대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이과 가야 되는 거랑 준비 안 한 거는 본인들 탓이고, 이과를 가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 지금 선택할 때도 뭐 직업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얘기 떠나서 애가 여지껏 쌓아놓은 걸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애가 얼만큼 뭐가 됐는지를 모르고 와가지고 뭐 이거 하면 맞아요? 저거 하면 맞아요?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저한테 전화 연결돼가지고 우리 아들 이번에 빨간색 티를 사줘야 될 건데 그러면서 티 사진 하나 딱 보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티가 맞을까요? 애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애가 비만하동일지 뭐 애가 뭐 땅바닥에 붙어있을지 뭐 아니면은 뭐 애가 키가 허수아비만큼 클지 그걸 누가 알아. 그걸 애가 뭘 했냐고요. 그걸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뭐 물어보면 우리 애는요 귀엽게 생겼어요 이러고 앉아있고. 똑같은 거라니까. 문과 이과 스타일을 막 갈러 어머님들이.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문과 스타일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말 이렇게 하는 거 봐봐. 제가 글 쓰고 뭐 창작하는 거 보면 문과는 예체능 스타일이. 저는 재능 타고난 거 보세요. 제가 지금 보여주잖아 맨날. 근데 그걸로 밥 못 벌어먹고 산다고. 내가 너무 찌질하게 가난해 보니까 느낀 게, 야 진짜 밥 처먹고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밥
굶고 다닐 일을 선택을 하면 TV에 나오더라고. TV에 둘 중에 하나지. 유명해져가지고 그쪽으로 유명해져가지고 TV에 나오거나 아니면 인간극장 나오거나 따라라라 따라라라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그 후자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문과이과 선택할 때 똑같이 해요. 중학교 공부 자체가 허들이 굉장히 낮아요. 절반 가까이 있는 애들이 자기가 조금만 맘만 먹으면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중학교 교육이야. 그 요즘에 참교육 드라마 보니까 나도 짤로만 약간 봤는데 거기 보면 다 교복을 열심히 입고 다니더라. 요즘 고등학교 교복 잘 안 입어요, 애들. 제재를 많이 안 가하니까 그 생활복도 잘 안 입어요. 사복 입고 다녀요. 어머님들 고등학생 됐는데 애가 성적이 오를까 내릴까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분기점이 뭔지 아세요? 고1 됐는데 애가 교복 뭐 생활복 그것도 안 입고 다녀. 사복 입고 다녀. 그러면 걔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까불 쳐도요 우선은 건너뜬 거예요. 요즘 애들의 평균은 어머님들이 너무 주변만 봐. 진짜 얘네들이 대학교를 갈 땐 전국에 있는 애들하고 대결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2 때 성적이 떡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룰이에요. 중학교 때 공부 방식을 버려라. 그러니까 눈으로 쳐 외우고 대충 기출만 풀어보고 학교별 시험 기출 그거 분석하는 그 태도를 버려라. 그리고 한 달씩 공부하는 그 태도를 버려야 한 달이 뭐야. 2주 컷, 3일 컷도 돼요. 중학교 공부는. 그리고 머리가 좋은 애들은 고1 때도 그게 되고 중간 기말까지. 그러다가 특정 과목은 후루룩 무너져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의 공부 방식을 버려야 되는 게 제가 중학교 과학은 좀 탄탄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 진짜 안 들어요. 요즘 애들의 그 배부름 정도가 그냥 애가 안 되고 싫은 건 안 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과 문과 선택할 때도 그 꼬라지를 하는 거야. 사탐이 싫어서 이과를 간대요. 아 그거 맞지. 근데 그럼 과탐은 잘했냐니까 그건 또 아니래. 문과 이과를 가르는 기본적인 핵심 기준은 뭐냐면 고1 때 수학 선행 안 됐고 과학 선행 안 됐어. 우선은 이과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수학 과학을 못한다. 1학년 때 이미 못했다. 특히나 수학을 못했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애는 다른 과목도 빌빌댄다. 근데 다른 과목도 못한다. 그러면 이과 가기 힘들다의 100%예요. 수학과학 못하는 것도 들어가는데 수학과학이 준비가 안 된 것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 애가 완고하게 이과를 가고 싶어. 그건 엄마한테는 완고한 거지. 현실에서 나 시켜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규칙이 있고 룰이 있어. 그걸 뭐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풍족하게 키운 애들의 결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좀 느껴야 돼. 여기 댓글에 보니까 해피니스 7호님께서 점심 피자 시켜 먹고 남았는데 저녁 식사로 식은 피자 같이 먹어 치우자고 권유할 때 절대 안 먹는다고 하는 아들 보며 내가 정말 풍족하게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눈물 젖은 빵을 인생에서 먹을 기회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더군요. 단순히 빵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투영된 게 눈물 젖은 빵인데 식은 피자도 안 먹는데 마신 상담을 할 리가. 마신 상담도 모르는 또 우리 빠가사리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국어사전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눈물 젖은 빵은 제가 많이 먹어봤죠. 콧물까지 적셔봤어요. 진짜 눈물이 나다 콧물이 나고 그 눈물 젖은 그 음식을 먹을 때요. 더 웃겼던 게 너무 배고팠다 먹으니까 맛있어. 그까짓 게 행복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야. 진짜 기름때 잔뜩 묻히고 와가지고 팔은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피나는데 그거 대충 지혈해놓고 와서 간장에다가 밥을 이렇게 비볐어요. 그래가지고 계란을 대충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밥 한 숟가락 떴는데 맛있어. 맛있어. 진짜 죄송한데 진짜 너무 맛있어. 난 그게 행복이었어. 애들이 그런 느낌을 받아봐야 돼요. 인생은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렇게 뭐 준비한답시고 준비는 개뿔 맨날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그러는데 이과를 가겠다. 중학교 때 A 나왔던 애들이 중학교 때 방식으로 그냥 공부를 하면 그런 뭔가 이렇게 열의가 없이 자기 공부가 아닌 상태에서 준비도 안 되고 공부를 하면 통합과학에서 보통 2가 나와요. 아니면 3. 아쉽게 3. 이 새끼들 말로는 아쉽게 3. 아쉽게 뭐가 개뿔은 뭐가 아쉬워. 그냥 아쉽게 3이래. 2, 3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통합과학 1이 나왔다.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했는데 중간기말 다 봐봐. 안 떨어지나. 나중에 2학년 딱 가는데 물리화학을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보통은 한 등급씩 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는 못 간대. 나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그래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왜? 앞에 진짜 엄청나게 준비했던 애들이 되게 많고 인원도 줄거든.
근데 준비를 안 해. 과목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형 인재 막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막 섞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할 때 학부모님들도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는 게 좀 많아. 자, 보세요. YJ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매일 아침 잘 듣고 있습니다. 현 중3 문과진로 생각 중입니다. 통합과학 한번 공부했는데 통합과학 반복학습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화학선행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현재 과학학원 선생님은 고2 선택 과목인 화학으로 넘어가길 권하시네요. 통과 수능 준비는 나중에 시작해도 되고 통과 수능 킬러 대비 차원에서 고2 화학 선행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선생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 화학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놓치기 싫으니까 수능 대비는 그게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뭔 헛소리라고 앉아있어. 3학년 모의고사를 봐봐야 문제 가닥이 나와요. 고1 고2 모의고사를 몰라. 지금 고교학점제는 고2까지밖에 모의고사 3월, 6월밖에 안 봤어. 근데 고2 모의고사까지는 수능 강사들 대부분 다 알아요.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를 안 써요. 저희가 레벨이 너무 낮아서. 근데 그거 보고 뭘 판단을 하고 문과 가는 애한테 무슨 얘 사탐부터 연습시키세요. 그리고 중학교 과학 써가면서요. 그 웃긴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성적이 얼만데. 얘가 수능을 논할 정도면 3년 이후의 미래예요 지금. 통합과학 몇 번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몇 번 돌아도 되는 게 아니야. 써가면서 하라고 써가면서. 중학교 과학 용어나 제대로 연습시키세요. 중학교 때 100점 아니면 하나 틀리는 정도? 이래도 애가 2가 뜨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부터 제대로 시키라고 지금. 그리고 공부량 늘려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게 고교학점제 자체가 너무 빡세. 문과 애들은 좀 덜 빡세긴 한데 사탐도 또박또박 다 외워야 돼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라 어머니가 뭘 생각하든 끼리끼리 쳐모이기 때문에 어디가 똥통학교 이러면서 막 모이잖아. 어디가 좋은 학교 이러면서 모인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비슷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삐끗하면 막 등수 쭉 밀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과학 어떻게 공부했냐고 지금. 이걸 물어볼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과학학원이라고 하는데 교습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과학학원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가 화학 선생님이면 화학 선행을 해야 된다고. 지금도 수능 대비는 할 건 아닌데 수능 대비 차원 뭔 개소리야 저게. 그러니까 저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그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뭔가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학 선행을 하면 이과 가는 애들하고 같이 쳐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문과 가는 애한테 저거. 문과에서 그리고 통합과학 1등급 잘 안 나와. 문과 애들이 잘 안 나와. 문과 가는 이유를 아실 거 아니야. 문과 진로 생각 중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야. 수학을 좀 못할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창피하니까 여기다 대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해놓고 뭘 바래요 뭘. 그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인스타에서 DM이 하나 왔어요. 여기 보면 안녕하세요. 죽전에 있는 땡땡고 남학생 엄마입니다. 선생님 영상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문과라고 생각했어요. 논리적이고 글 잘 쓰고 해서요. 진로는 딱히 없고 사회 과목보다 과학이 낫다고 하는데 선행도 안 돼 있는 상태라 힘들까 걱정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 첫 번째. 애가 어렸을 때 과학이 좀 낫다. 그래서 이과를 갈 거다.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미리 준비하라고. 선행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과학이 좀 낫다. 지금도 이거 DM으로 보냈는데 아무것도 본인 정보 하나도 안 줬어. 뭐 얼마나 난데 그게. 그러니까 질문할 때 왜 애들 정보를 안 주시냐고 내가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니 뭐 힘들까봐 걱정이라서요. 힘들지. 취업이 그래도 좀 된다는 데가 안 힘들겠어? 어머니도 뭔가 크게 착각하는데 힘들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애가 못 견딜까봐 걱정하시는 거 아니야. 그건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게 곱게 키우고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키우니까 애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더 웃긴 건 찍어 먹어보라면 안 찍어 먹어보고 끝까지 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똥 찍어 먹어보고 똥인데 끝까지 우겨. 된장 맞네요. 그러면서 먹어. 진짜로. 그런 애들 더럽게 많아. 지금도 너는 이과 스타일 아니다. 닥치고 문과 가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 꿈은 이과라면서 이과 와서 공부 한 자도 안 해. 똥을 찍어 먹고 똥을 입에 넣고 토를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우겨. 자기는 이과 스타일이래. 너는 이과형 문과형이 아니라니까. 너는 동네 노는 형이지. 학부모님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걱정의 원인이 뭐야? 준비를 안 해서. 선행을 시켜보라니까. 지금 고1이면 여름방학 특강이나 찾아가지고 좀 선행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이과는 과로사라 그랬죠. 이과의 상위권을 하고 싶으면 진짜 압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도 압도적으로 공부해야 돼. 근데 문과 애들의 상위권과
이과의 상위권이 결이 다르긴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좀 더 낫다는 거예요. 좀 더. 얼마나 나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서 저 주변에서 저 키 물어보면 선생님 키 얼마나 돼요? 내가 2m가 좀 안 돼. 제 주변에 저희 여자 식구들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몸무게 얼마야? 내가 45kg 조금 넘어. 뭐 이렇게. 얼마나 넘는지 내가 알 바가 뭐야. 그따구로 말을 표현해, 그따구로. 그러면서 무슨 문과야, 그게. 그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 거고 어머니가 들었을 때 논리 정연한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 논리 다 빠개져 있어. 논리 정연한 건 다른 사람들 100이면 100이 들었을 때 적어도 90명 정도가 끄덕끄덕 할 수 있어야 논리 정연한 거지. 엄마만 듣고 웅웅 막 이러고 있으면은 어저께도 상담하면서 우리 애가 그래도 시키면 잘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딱 애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생각이 딱. 중학교 때도 딱 할 만큼만 한다니까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이과 문과 고민했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문과 가는 게 원래 맞아. 옛날엔 다 그렇게 문과를 갔어요. 문과 비율이 그래서 높았지. 그게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갑자기 뭐 생존하고 상관없이 맨날 왕대접 받았던 애들한테 이제 먼 미래를 걱정하라니까 말 안 들으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이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싸우다가 이제 뭐 나중에는 과잉 반응도 보이고 애도 이제 막 주접이란 주접은 다 떨고 그렇게 가는 거야. 준비 안 하고 느긋하게 있잖아요.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서. 어머니들 이과 와도 답은 없어요. 문과, 이과 스타일 기준은 그냥 이과 수학과학을 못하고 만약에 이게 수학과학 못하고 그 다음에 수학과학 선행이 준비가 안 됐어. 고1 들어설 때까지. 뭐 물리나 화학 정도라도 한 2번 이상 돌았으면 좋은데 그것도 준비도 안 됐고 그렇다고 과학 점수도 많이 밀리고 이러면 이과 오기는 글러먹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과를 왔을 때 진짜 처참한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문과 그럼 가면은 거기 상위권 찍느냐? 누가 그딴 얘기예요. 문과는 뭐 호구 새끼들만 있어요. 문과에도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을 준비할 깜냥이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지만 전체적으로 압도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과를 못 가고 문과 쪽으로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호구 잡을까를 막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뭘 원하는가는 중요하긴 하겠죠. 그건 자기 자신을 움직일 때 되게 중요한 코드긴 해요. 근데 문제는 남한테 말한다고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원하면 그에 합당한 행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 아니면 지금 제 말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고 싶으면 정말 많은 시간을 갈아 넣어서 준비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퇴한 애들이 나중에 재입학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퇴생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재입학하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재수 대신 재입학이 압도적이에요. 왜냐면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100, 수능을 볼 수 있는 기회거든. 그러니까 그거 놓치고 나면 아마 내년도에 재입학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자퇴생들 이제 더 이상 못 늘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문과 스타일이 왜 주변 사람들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느냐. 결국에 문과 스타일이라는 게 특정 과목 빼고는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과 스타일은 종합적으로 준비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과 스타일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학만 잘한다고 이과 스타일 아닙니다. 수학만 잘해서는 이제는 이과에서도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밸런스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 가서 호구 잡을까만 연구하지 마세요. 그 호구가 본인일 수도 있어. 호구는 문과를 가나 이과를 가나 호구는 호구입니다. 그냥 본인을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네 공부야 이 새끼들아. 엄마 공부가 아니라. Even though I frown, my heart beats to a different sound. Can't shake it, slips from my mind. Every night sleep I cannot find. He's not my kind, but inside he's all I find. My heart's full like a magnet's force. In his presence I feel no remorse. Trying to keep it cool, but inside I'm breaking the rule. His laughter echoes deep within.